안녕하십니까, 만능아재입니다. 오늘은 저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큰 아픈 상처인 곳입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바로 옆에 보이는 곳에서 포대기에 사서 편지에 글 몇 자 남겨놓고 그래 버려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곳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장관이 아닙니다. 건물이 하나도 안 보였고 들과 논과 산, 그리고 보이는 저수지, 바로 저곳에서 제가 버려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가 버려진 곳입니다. 예전에는 무덤이 있었고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곳의 추억이 슬픈 추억입니다. 이곳에 버려져 가지고 고아원 출신 누나가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 공부를 한 아가씨였습니다. 갓난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봤는데 아기가 울고 있길래 포대기 안고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누나도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거기는 방들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아주 판잣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아가씨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술집을 다니는 누나들, 그리고 공장에 다니는 누나들, 그곳에서 제가 4년간 길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 어른들이 호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나이를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고아원에, 바로 밑에가 고아원입니다. 지금도 있네요. 거기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건 5살이 다 돼가는 저에게 1살로 만들어졌습니다. 4살이 밑으로 돼 있는 거죠. 실제 나이는 많고,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예전에는 대충 했어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덮였습니다. 5살이 다 돼가는 나이에 1살이니까 4살이 어리게 되겠죠. 참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결혼을 이제 한 나이에 병원에 갔더니 그 장애인은 바깥으로 다니지 못하니까 저를 아마 거기다가 얹었는 것 같아요.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원래 저의 이름은 안동김가입니다. 그래 돼 있고요.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리고 호족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집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나서 거기 수녀님한테 많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많이 따졌습니다. 그때 저 후배도 거기 같이 갔었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버려진 것도 억울한데 중증 장애인의 이름으로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게 돼 있고, 어린 시절에 제가 너무 못 먹어서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1살인 줄 알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13살쯤인가 14살쯤인가 누나가 편지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다 낡았죠. 네 나이는 실제 나이가 이렇다라고 하고 나서 인생이 또 혼란스럽습니다. 4살 밑으로 친구, 3살 밑으로 친구들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내 나이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이 컸던 애들하고도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평생을 원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원망이 됩니다. 이거 억울로 끄는 줄 알고 오해받겠는데요. 저는 이게 참 싫은데 동물들도 지 어미 얼굴을 알고 젖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말입니다,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젖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술집 다니는 누님들이 안 나오는 젖을 물리고 그렇게 키웠다 하더군요.
빈젖을 먹고 컸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차라리 부잣집에 대문 앞에만 버려줬더라도 제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었고 배고프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외롭고 거기다가 멸시는 얼마나 받는 줄 아십니까? 이 고아는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잘못을 안 해도 니들 고아 새끼들은 다 그래 다 그래. 그 고아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를 저만이 압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모든 고아들이 욕을 먹구나. 내 때문에 그 죄 없는 고아들이 욕을 먹구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싫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특히 어른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말만 어른이지 하는 행동은 개판이야. 저 눈에는 세상의 어른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여자 하나 취해가지고 애를 갖게 해서 버리게 만든 그 남자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글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여기가 반야울입니다. 반야울 국민학교 1학년 다니다 말았습니다. 저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국민학교마다 뒷담에서 창문에서 보고 글 쓰고 그러면 수희 아저씨한테 맨날 기 잡아 당기고 머리 쥐때 끼고 발로 차이고 매일 쫓기나고 애들은 고아라고 아니 거지라고 놀리고 맞지? 버렸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고 가족이 없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절도 없으면 거지입니다. 거지. 제가 거지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시래기통을 얼마나 디비면서 제가 살았는 줄 압니까? 저 성격에 도둑질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밥 달라 말도 못해요.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무시받는 게 싫어서 13살 때까지는 누구하고 싸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맞기만 했던 저가 화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대련할적에는 잘하던 제가 도복을 벗고 바깥에 나오면 사람을 때릴 줄을 몰랐어요. 그냥 때리는 게 싫었어요. 맞는 게 편했고. 그랬던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성격이 포악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또래든 우애든 악발이 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접어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디를 맞으면 덜 아픈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디를 맞으면 더 아프고 자동으로 급수를 피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급수를 때리게 되고 날라오는 주먹을 저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몸 움직임이 다 보였어요. 그렇게 늦더라고요. 사람들이. 독종 중에 독종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무술 고수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요.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길거리 깡패들은 저한테는 안 돼요. 악발이잖아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내가 그들한테 왜 맞아야 됩니까? 왜 당해야 됩니까? 절대 안 당했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특히 노라장에 가면은 여자 꼬시려고 막 하는 그런 아들이 많았어요. 그거 가만 안 뒀어요.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냅두면은 저 같은 놈이 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버려지거든요. 노라장 화장실에서, 노라장 구석에서, 노라장 DJ실에서 여성들을 꼬시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무지무지 싫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거지 아이를 갖다가,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주워 가지고 학교 보내줄게 따라갔더니 양계장에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서 무지무지 구박당하고 많이 맞았습니다. 양계장에 일하는 그 20살이 넘은 그 사람이 이 닭장 이렇게 생긴 그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저를 수십 번 넘게 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 죽는다고,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아 죽는다고 그만 때리라고 감을 지르고 그렇게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버려져서 생긴 일이라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 저주밖에 안 남고 악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고생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시간짜리 분량 100개를 찍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남들이 고생했다 하면은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보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악밖에 안 남았던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주워서 잠시나마 길러줬던 그 누나인데요. 그 누나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람을 찾아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나를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버렸냐고. 그런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서울에서 복싱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책으로 신문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 기자 두 분이 남자 여자분인데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야 된다. 아, 그러시냐고. 제가 하는 말을 다 써서 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신문에 올리지 마시라고. 어머니 왜 찾으시냐 묻더라고요. 어머니 차에서 따지고 죽이고 싶어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글만 이렇게 나왔어요. 항소 같은 힘과 파워, 돌주먹, 저 기억으로 그렇게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신 장정구 선배님 밑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수제약의 체육관을 다녔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는 동아체육관에 운동을 많이 했고요. 제가 권투 경력이 10년이 넘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두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희생해서라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줘서 고맙고요. 특히 감사하고요. 저 아이 둘을 낳아줘서 핏줄을
제 인생의 핏줄을 2명이나 남겨줬습니다. 2명.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저 아내는 저의 은인입니다. 결혼하고도 제가 이 싸움 중독 때문에 끊지 못하고 조금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 막내 아들이 운동선수이고요.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이 없어도 집을 잡혀서라도 악착같이 집 꿈을 이루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우리 큰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복학을 했습니다. 둘째는 지금 프로 선수입니다. 돈으로 선수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리고 아버지의 열정만 있으면 운동선수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운동선수인지는 저 아들이 원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프로 선수입니다. 꽤 유망주였습니다. 지금은 부상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 아내에게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해야 되는 방법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운동만 하고 힘만 쓰고 다녀가지고요. 또 제가 또 많이 묵뚝뚝하고요. 또 소심한 면도 있고요. 이렇게는 O형입니다. 그런데도 O형인데도 어릴 때 상처 입은 데미지 때문에, 그 드라마 때문에 늘 발표해서 눌려서 살다 보니까 좀 소심합니다. 근데 제가 뭐 골목에서나 링에서는 이제는 저 마지막 인생은 못하는 기술이지만 내 아내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냐고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싶어서요. 저는 이곳을 오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누가 내가 버려진 곳을 가고 싶겠습니까? 서울에 살 때 힘들 때 저를 각성하기 위해서 몇 번은 왔습니다. 거기서 펑펑 울다가 가기만 해도 또 인생을 더 잘 살게 힘이 나고요. 그랬었지만 제가 사실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특히 이 조수지는 고아원 형들이 물에 엄청 빠뜨렸어요. 올라오면 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고. 물고문도 그런 고문. 참나. 하지만 잠수는 좀 남들보다 숨을 오래 참습니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빠뜨리면은 밑에 들어가가 돌멩이 안고 숨 참고 있으면 야가 죽었는 줄 알고 그 잠 올려요. 그래 몇 번 했더니 겁이 나서 이제 나를 물에 안 빠뜨리더라고요. 여기 얼음이 얼면 얼음에서 다리를 자꾸 걷어. 그럼 머리 내진탕도 당하고 진짜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픈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여러분, 사랑은 이 섹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혼입니다. 사랑은 책임이고요. 사랑은 가족을,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잠자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발 여성분들 건들지 마세요. 물건이 아니에요. 저는 내 스승에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여성은 3번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요. 태어나서 부모한테 보살핌을 첫 번째로 받고, 2번째로는 성인이 돼서 남편한테 보살핌을 받고, 3번째로는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한테 보살핌을 받습니다. 저 이 얘기를 우리 아이 둘한테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여성 옷 함부로 벗기지 마세요.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스스로 벗게끔 냅두세요. 강제로 벗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버려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저 두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사람이 남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어도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시간이 오겠지. 그 생각으로 말이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겠지. 저라고 어디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망 잃지 마세요. 절대 희망 잃지 마세요. 버티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약한 마음 먹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고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큰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참 어른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닌 진짜 어른, 그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 지인들이 자꾸 책을 쓰라고 그래요. 제가 글을 압니까? 지금은 읽는 거 조금은 읽지만 쓰는 건 아직 안 돼요. 받침 잘못 쓰면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갑니다. 붙일 줄도 모르고 띄울 줄도 모르고 받침 다 잘라 묶고 조카라고 써야 되는데 뭔 까로 써버려요. 다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글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가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아예 중학교는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도 이 글 쓰는 받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막 화답을 막 하고 싶은데 오해가 될까봐, 상처가 될까봐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 주시면은 제가 상품으로 댓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있는 그대로 써 올리겠습니다. 만능아재 컨텐츠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앞으로 살아온 인생의 얘기를 시간 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인생만큼은 스토리를 잡고 저 밑에서부터 지금 살아온 인생까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말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쓰레기처럼 살았고 개처럼 살았지만은 아내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 못합니다. 이 반쪽이 제가 장애입니다. 여기는 인대가 신경까지 다 끊겼고요. 오른쪽 눈이 제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폐를 3번이나 수술했고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자꾸 터져가지고요. 기웅이라 그러죠. 겉은 강한데 속은 단련이 안 됩니다. 힘을 쓰면 또 터집니다. 힘쓸 때마다 터졌거든요. 그리고 발등이 인대신경 다 끊겼고요.
그리고 무릎 십자인대 수술했고요. 반원상 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 못합니다. 이 반쪽이 제가 안 좋습니다. 너무 무식하게, 인생을 너무 무식하게 살아가지고 이 반쪽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항상 진실로 다가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조금 길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찍다 보니까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저 인생 얘기는 뭐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스토리처럼 쭉 소설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